가장 뜨거웠던 상임위는 국회 법사위였는데요. 국민의힘 5선 나경원 의원을 국민의힘에서 야당 간사로 내정한 것을 두고 여야가 극렬하게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또 법사위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CCTV 영상 공개 여부가 좀 논점이 되고 있고요. 또 검찰개혁 관련해서 여당과 대통령실의 엇박자가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서영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오늘 네.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네. 그 유례없는 일이잖아요. 그 고성과 삿대질이 이렇게까지 나온 것도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사실 네. 의원님도 이제 뭐 4선이시잖아요. 그럼 이제 네. 위원장을 해도 차고 넘치실 텐데 네. 6선 위원장과 5선 야당 간사 이것도 참 생경한 풍경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니 지금 내가 그러네요. 위원장 할 짬인데 이게 지금 뭔가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고 어쨌든 네. 지금 간사 선임 처리는 이제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네. 일반적으로 왜 이게 안 됐냐라고 이해 못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네.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상임위 위원장은 3선인 경우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금방 말씀이 저에게 위원장을 해도 남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위원장 했습니다. 아, 네네네. 네, 그래서 그 말씀은 잘못하신 거고요. 저는 위원장 했고요. 그래서 말씀처럼 위원장하고 또 위원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좀 특이한 경우 있죠. 그래서 추미애 의원께서는 위원장이시고 말씀처럼 그리고 또 5선의 나경원 의원의 간사 특이한 경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법사위가 뜨거운 상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간사 선임 안 된 것들 좀 말씀 주세요. 오늘 원래 상임위를 열게 된 것은 검찰개혁법안 관련해서 공청회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 검찰 개혁 관련해서 공청회를 하기 위한 것이었고 저희가 그 서울구치소에 CCTV를 열람하러 가고 거기서 기본적인 자료를 요구하면서 그것에 대한 결의하는 것이 의결하는 것이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사 선임을 이제 저희가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 바뀌었다고 되지 않았습니까? 네. 장동혁 의원으로 있다가 박형수 의원으로 왔다가 또 나경원 의원으로 아주 며칠 사이에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은 여러 가지 위원장이 판단해서 간사 선임을 해나가면 됩니다. 중요한 의제라기보다는 검찰개혁 관련한 공청회이고요. 또 자료 요구의 의결이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판단을 통해서 간사 선임의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간사 선임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모든 것을 위원장하고 충분히 이야기해서 그런 얘기 듣고 상황이 그렇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기다렸다 다음에 하면 됩니다. 지난번에 유상범 간사 같은 경우에도 몇 번 지나고 나서 간사가 선임됐습니다. 간사가 없이도 상임위는 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그것만이 아니라 이 전체 상임위 안에 구성 관련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의 협조도 필요하고 논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간사 선임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듣고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아. 그런데 마치 모두 일어나서 말씀처럼 삿대질 해가면서 반말 섞어가면서 이렇게 할 일이 아니거든요. 네. 간사 선임은 안 한 예가 없다 이런 게 아니고요. 지난번 유상범 간사를 처음에 선임할 때도 또 마찬가지로 우리 쪽 간사도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언제쯤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에게 마구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 그런 것은 그 다음 일정들의 어떻든 주도권을 확보하고 싶다 그런 취지였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손해만 본 형국이죠. 국민의힘에서는. 아, 네. 그리고 말씀처럼
모양이 좀 좋지 않았던 상황이다. 이제 뭐 두 분의 추미애 위원장님, 나경원 의원님 갈등을 뭐 추나 대전이다, 추나요법이다, 뭐 이런 표현들까지 지금 밈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그 와중에 그런 식으로 너무 언론이 네. 그렇게 만들어내니까 그리고 또 간사로 내정돼서 왔다고 해도 이 절차를 밟아가면서 간사를 하시면 되거든요. 혹시 그 그래서 당신 간사 안 현장에서 시킬 거야 이런 것도 아닌데. 네. 예. 나경원 의원이 또 초선 뭐 김기표 의원이나 여러 의원들에서 초선은 앉아 있어 뭐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이것도 좀 예. 국민의 대표한테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들으셨을 때는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아차했죠. 아. 그리고 나경원 의원 말 잘못했구나. 네. 자기 스스로도 말하다가 네. 튀어나왔을 텐데 아차했을 겁니다. 완전 잘못한 말이죠. 그렇죠. 예, 초선이 아는 것도 없이 가만히 앉아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나경원 의원이 그 말을 잘못했죠.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반말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 의원들 전부 다 지역구에서 선출되어 오신 의원인데 그런 의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5선까지 하셨기 때문에 6선의 추미애 위원장이 이런 상황이어서 또 나중에 간사 선임하면 되는 건데 네. 그렇게 모두 다 선동해서 그럴 필요가 혹시 없는 따로 것이죠. 그 발언 이후에 실수했다고 사과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퇴장하셨나요? 나경원 의원은? 아주 당황했고 그리고 이쪽에서 사과 요구를 하니까 당황했죠. 네. 그러면서 다른 형태로 말을 돌리고 했지만 그것은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지금 아주 잘못된 말언이죠. 보도에 따르면 또 추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계엄 해제하러 오다가 내빼버린 의원이 법사위 간사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가지고 마치 위원장으로서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또 적절치 않지 않냐. 어쨌든 야당이 자율적으로 간사를 선임하는 것인데 위원장이 너무 사견을 노출한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국민의힘에는 지금 다 부적절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서 체포영장 공무집행방해할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관저 앞에 다 모인 의원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의원들 중에 한 명이 또 나경원 의원이고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수계로 감옥에 갔습니다. 구치소에. 거기에 면회를 간 사람이 또 나경원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처럼 비상계엄을 했으면 비상계엄할 때 해제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러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수사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저는 다선의 의원들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해제시키고 또 그 관저에 가서 윤석열을 지키거나 이런 상황에서 면회를 하러 가거나 그런 건 안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점은 있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간사로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추나 대결을 만들려고 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네. 그렇다 하지만 이제 사법적 시시비비나 도덕적 정치적 공격은 있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조건 없이 장동혁 대표랑 이제 만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그러면 간사 선임과 관련된 존중이나 이런 것들은 좀 최소한의 그런 협치랄까 그런 부분이라고들 생각들 하실 테니까 당연히 간사 선임 일정 밟아 나가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위원장이 판단해서 이 법사위의 구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법사위 사보임에 또 구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논의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간사 선임이 미뤄졌을 뿐인데 그래서 간사 선임이 미뤄지고 그래서 그 일정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것을 이때다 그러고 한 것에 좀 무리함이 있었던 거죠. 시민들 입장에서 어쨌든 오늘이 좀 해프닝으로 끝나고 조속히 이제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당연히 조속히 정상화돼 있죠. 네, 이야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치소 CCTV 영상 관련해서 직접 열람을 하고 오셨잖아요. 윤석열 전 예, 대통령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충격적이었다라고 총평을 하셨는데 이제 네. 뭐 공개 여부나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슈들이 있지만 어쨌든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좀 가장 충격적이었던 대목, 인상 이런 걸 좀 총평해서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충격적이었던 것은 어떤 재소자가 교도관이 검사가 부른다고 나가자고 하는데 안 나올 사람이 있을까요? 우선 그게 충격적이었고요. 네. 특별히 거기 검사가 갑니다. 특검 음. 보도 가고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오죠. 그게 두 번째 충격이었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힘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거를 다른 범죄자들이 따라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는 네. 특검보가 그럼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시간을 좀 주고 다시 갑니다. 그랬더니 그 사이에 옷을 다 벗고 있는 거죠. 생각할 시간을 준다고 했는데 예. 오히려 더 집행에 다음에 방해를 갔더니 했다. 윗도리도 벗고 아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불을 덮어쓰고 있는 거죠. 상당히 그래서 더울 것 같은데. 네.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네. 대낮이에요. 네. 너무 놀래고 저렇게도 하는구나. 어떤 그래서 첫 번째 집행을 못하고 두 번째 집행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집행하러 가서 당연히 집행하러 온다고 그랬겠죠. 네. 그런데 이번에 강제 집행입니다. 네네. 그래서 교도관이 문을 엽니다. 근데 그 상황에는 진짜 저희가 못 볼 걸 보게 된 겁니다. 굳이 다 이제 있습니다. 묘사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네. 저희 공중파니까요. 너무 놀란 거죠. 네네. 너무 놀라고 그런 채로 위아래 속옷만 입고 성경책을 보고 있는 정말 이 뭐라 그럽니까? 약간 엽기적이라 할까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도관이 지난번에도 이렇게 벗고 계시다가 망신상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빨리 옷을 입으셔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게 그다음 충격적이었고요. 일단은 사실은 검찰총장을 지낸 분이고 또 대통령이었던 분이 형 집행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든 체포영장 순순히 응하지 집행이죠. 않는 부분은 그 자체로 비판받는 건 이제 마땅할 것 자체로 같은데요.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CCTV 영상을 공개해야 되냐, 혹은 공개하는 게 맞냐, 국민의 얻는 효용이 뭐냐,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쪽은 이거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이제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이제 부적절한 처신과 관련해서는 사실 뭐 이견이 있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 공개 자체에 대해서는 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서로 간의 의견들이 되게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열람을 하게 된 것은 그 변호인단들이 거기 있지 않았습니까? 네. 윤석열 변호인은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변호사 하시니까 변호인은 어디에 접견한지가 있잖아요. 변호사 접견. 네네네. 윤석열은 시도 때도 없이 변호사를 만났고요. 밤 11시 55분까지 만났고요. 토요일 일요일에도 만납니다. 이것으로 완전 특혜를 잃었고요. 그리고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변호인을 데리고 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그 자리에 오는데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도소 안에서 특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그 현장이 다 보여진 겁니다. 그런데 이 변호인들이 거기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의자에서 떨어졌느니 뭐니 해서 그걸 열람하게 된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서 인권 침해다 의자에서 떨어뜨려갖고 허리를 다치겠다. 그래서 봤는데 몸에 손도 못 들게 하고 의자에 앉아있는데 그 의자가 바퀴가 달려있는 의자입니다. 네. 그래서 나가야 된다고 바퀴를 미는 거죠. 네. 그랬더니 바퀴에서 밀려서 나오게 될까봐 주저앉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와 정말 범죄자로서 피해자로서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 안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이 사람들에게만 특혜가 이루어질 수 있지 이런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열람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열람을 하고 그래서 그 변호사들이 했던 말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밝혀졌다는 말씀 듣고요. 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민의힘도 다 와서 같이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건 이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집행은 되지 않았지만 거기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는 변호인단의 의견에 반박하기 위해 이제 CCTV를 열람을 한 것이고 거기에 정당성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제 요거의 대국민 공개 여부, 요거에 관련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언제 뭐 결정을 하실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처럼 대국민 공개를 하는 게 맞을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의결하거나 이렇지 않았습니다. 열람까지만 저희가 의결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특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살펴볼 것이고요. 아직 대국민 공개 이런 것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위 여부가 약간 불분명한 영상이 뭐 인터넷에 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또 유출이 됐을 경우 또 법 위반 소지도 있는데 혹시 요거에 대해서 뭐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파악하진 않았고요. 네. 저희들이 본 현장은 볼 때 불을 끄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에 나왔던 것을 저도 보기는 했는데요. 네. 그것은 다른 상태에서 나간 것 같습니다. 네. 적어도 네. 이제 그 의원님들이 입회했을 때 있던 네.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럴 때는 이제 불을 네. 끄고 그 화면을 보았기 때문에 껌껌한 상태에서 본 거거든요. 네.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얘기가 더 많은데 의원님 저희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원래 네. 위원장은 행안위 위원장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법사위원이시니까 검찰개혁 네. 관련해서도 전문가라서 하실 얘기가 많은데 다음에 저희가 네. 한번 모시도록 하고요. 오늘 인터뷰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영교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아크릴 모든 것 에드피